오세훈 대체제 깜짝 등판, 삼성TV 신화, 이성현 누군가.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긴급위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긴급위원총회 있었는데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오세훈이 서울 어제 공천 신청 마감일이었는데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종의 공천 신청 보이콧이라는 이 희한한 걸로 자기 주장을 했는데 무슨 전륜을 먼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우기면서 노선 정상화 무슨 이게 자기가 쓰는 용어는 그겁니다. 노선 정상화. 과연 무엇이 정상한지 어쨌든 그것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오늘 긴급위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긴급위원총회에서 이 결의문을 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 분위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송원석이 장동혁 대표는 오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원석은 위원총회를 마친 뒤에 이렇게 결의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첫째는 송원석이 발표한 겁니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둘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정치적 복귀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복귀 이것보다는 이 상황이 맞게 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왜 선포를 했는지, 계엄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선포를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재명의 그때 폭주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자,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친한계, 지금 여전히 오늘 위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목소리를 막 높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됐다고,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결의문 낭독 자리에는 있었는데, 낭독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위원총회 하기 전부터 계속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위원들의 총의를 존중을 한다. 이 정도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의총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한다는 그런 식의 이게 지금 결의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친한계가 맹렬히 오늘 위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착잡한 듯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고, 지금 배현진 징계 사과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배현진 친한계에서 막 나오고,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3시간 30분 이어진 위총에서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았고, 위총은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이 한지아 친한계죠. 한동훈 제명 결정 철회하라 이런 요구까지 막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은 전련 윤 의견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결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결의문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세 번째 결의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선거에 필요하다고 하니 이 결의를 했는데, 여기서 또 친한계가 또 다른 요구를 계속 한동훈을 복귀를 시키라는 등 이런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히 대처를 해서 정리를 하는, 자, 그런 작업도 아울러 이제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과 맞물려서 원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세훈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이렇게 표출을 했었죠. 어제 이 오세훈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모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도 다 진행을 해 나가겠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더라도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가 있더라도 공천 기각은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오세훈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이제 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나니까는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더 좋은 분들을 기다리겠다. 자, 그리고 오세훈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공천 추가 접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결의까지 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장동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절연, 이것은 이제 정리가 되고, 정치적 복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는 전륜에 대해서 이제 장동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환으로 나가야죠. 지금부터 무조건 전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계속 좌파에서 몰아붙이고, 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친한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뭔가 성과를 거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막 몰아붙일 텐데, 그럴 때일수록 더 단호하게 이제 대처하는 상황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어제 이제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여론조사 대상에도 들어갔죠. 근데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당에 남아서 최고위원회의에 최고위원으로 남아서 계속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여전히 이 출마설이 있었는데 또 출마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하겠다. 나경원 의원, 우리 당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 이미 오래전 지도부에 내 뜻을 전한 바 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신청한 사람은 어제가 마감했죠. 서울시장으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윤희숙 전 의원하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성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성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일단 등록을 했는데, 이제 추가 등록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또 오세훈이 또 여기 뛰어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상황 되면은 경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현 예비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신문이 좀 주목을 하는 그런 기사를 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이성현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정보들이 별로 없는데 서울신문이 이거를 다뤘습니다. 삼성TV 신화, 이성현 서울시장 출마, 서울의 심장 다시 뛰게 하겠다. 이런 제목인데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 경영인 이성현 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 세계 시장에서 2루 취급받던 삼성TV를 1등으로 만든 주역이자 현장을 아는 실전 경영자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성현 예비후보가 세계 시장에서 2루 취급받던 삼성TV를 1등으로 만든 주역이고 현장을 잘 아는 실전 경영자다. 현재 서울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정치가 아니라 치열한 경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쭉 소개를 했는데 서울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간, 교육, 경제, 무역, 성장혁명 등 5대 경영 전략이 있다고 하고 이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이렇게 검증이 좀 해봐야 되고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인물이니까 좀 더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서울신문이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후보는 자신의 차별성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탈법을 한 적이 없고 정치적으로 뒤를 봐주는 계파도 갚아야 할 정치적 부채도 없다. 오로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세계 누구와도 만나 서울을 세일저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 시절에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을 했는데 주재원 시절에 전자왕국 일본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퇴직 후 창업한 임팩코리아는 현재 삼성, LG, 현대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의 첨단 부품을 공급하는 강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뭐 철탑 산업 분장도 받았다는 것인데 아직 어떤 정말 대안이 될 만한 인물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신문에서 주목을 했으므로 그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그 성부처가 있죠. 사실 이번 지방선거 10개 정도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승부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뭐 한동훈이 출마를 하느냐, 조국이 출마를 하느냐, 송영길 출마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전국에 상당히 전국 움직임의 변화가 일고 좌파에서 또 그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지방 권력, 이재명이 이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공천을 하면서 정청래하고 일종의 나눠먹게 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가장 큰 성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상징적인 수도니까.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부산. 또 하나 성부처 부산. 그 전에 이 좌파에서 부산시장을 가져갔다가 박형준 이 부산시장이 그때 보궐선거 이기고 해서 재선을 했고 오늘 3선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은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국민의힘 예선은 박형준과 주진우 의원, 박형준, 주진우, 현역인 박형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도전하는 주진우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의 그 맛 경선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선발이 되면은 공천을 받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전재수가 거의 뭐 유력합니다. 아마 이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단수 공천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그 전재수.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전재수는 이재명처럼 시한폭탄을 달고 있죠. 바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인데 이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4천만 원하고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4천만 원하고
두 개의 명품시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뇌물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걸 돈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줄이고 시계도 하나로 해가지고 4천만 원 전체 밑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뭐 정치자금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얼기설기 엮어서 출마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거 전략에서 충분히 잘 사용을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전재수 당선돼도 곧 다시 재선거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한데 어쨌든 박형준 그리고 이 부산은 박형준, 주진우 두 사람이 맞대결하는 상황으로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몇 군데 관심이 갖는 부분들이 있죠. 대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유영아, 최은석, 홍석준 전 현직 의원들이 그 5명의 현역 의원하고 홍석준 전 의원이 뛰어들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항구 전 현대차 노조 대의원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을 했고 경북은 이철우 현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섰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광덕 전 포항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백성주 전 국회의원 전쟁기념사업 회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미자 현역 국회의원 이미자 의원이 경북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국민의힘 텃밭이죠. 이 텃밭에서 또 경선이 치러지게 되고 오늘 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인재 영입 추가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7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 19명 인재 영입을 해서 아마 이쪽은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강역위원회 출마를 시켜서 앞으로 인재를 육성을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위원총회에서 이런 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부터는 일단 지방선거 이슈로 좀 전환을 할 그런 필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전열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리고 본인들 내부에서는 막 갈등이 일어나고 권력 헤게모니 다툼을 하면서도 일단 국민의힘을 향한 이런 공세에는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재명도 공동 운명체니까 이재명의 이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공소 취소에도 친명이든 친정청래든 일단은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웬만하면 그런 일을 벌이기 어렵죠. 억지로 이재명의 재판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국민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지금 늦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가닥 정비를 하고 넘어간다. 그 차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